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쵸,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닉스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 근데 실적 아시죠? 그쵸, 실적. 이래요, 적자예요. 올해 예상 적자가 4분기 예상치 2,700억까지 더해서 8조 4천억에 가깝습니다. 8조 3,949억이 예상 적자로 잡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신고가다. 왜 이런 상황 나올까요? 여기 보면 돼요. 20년 5조 찍혔죠. 이익이. 21년 12조 찍혔죠. 성장했죠. 100% 이상.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근데 주가는 이렇게 됐어요. 21년도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내렸고 21년도에 실적이 22년 초에 나오죠. 더 내렸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선반영합니다. 이때 내리는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린 거예요. 내가 고가에 물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거의 3년이 돼서야 이제 회복 구간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실적을 보고 쫓으면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요. 물론 매수하는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 구간에 실적을 보고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원래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예요. 그런데 이 추격 매수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추격 매수가 있고 고가에서 쫓아 들어가는 추격 매수가 있는데 고가에서 쫓아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보세요. 자, 한미반도체. 어때요? 하이닉스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한미반도체 6배 올라가죠. 이것뿐입니까? 리노공업 늦었지만 하이닉스의 바닥을 보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또 있죠. AD 테크놀로지. 이런 상황이에요. 다 하이닉스를 토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그냥 미친 듯이 빠져요. 그럼 하이닉스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지금 제가 밑에 올려둔 반도체 종목들은요. 다 달라요. 하는 일이. 자, 한미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장비를 납품합니다. 그리고 HBM이라고 하죠. HBM을 만드는 후공정 장비를 납품을 해요. 그래서 먼저 올라간 겁니다. AI 반도체 때문에. 그 다음 리노공업 있죠. 이건 AI 반도체는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메모리 없이 동작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AI 반도체의 수요가 쏟아진다는 건 리노공업의 일감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면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온다는 거고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왔을 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일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AD 테크놀로지는 뭘까요? 이건 설계업체하고 그리고 이 설계도를 받아다가 만들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는 대기업이에요. 물론 설계업체도 대기업이죠. 설계업체를 따져봐라. 그럼 뭐냐면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 이런 데예요. 애플까지 포함해서. 요즘에는 테슬라의 그 도조칩도 그쵸? 설계를 이 테슬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쵸? 이 테슬라까지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운드리 업체에서 맡아서 한다. 그럼 파운드리 업체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 파운드리, TSMC, 그쵸? 뭐 미국에 있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기준이 되는 게 ARM이에요. 암. 그쵸? 암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팔았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운드리 업체에서 잡일을 맡아서 하는 게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오늘 21% 올라요. 그쵸? 저는 아쉽게도 가온칩스를 매수를 못하고 AD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했거든요. 어저께. 근데 가온칩스가 오늘 더 많이 올라가네. 이런 부분 발생할 수 있지.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주식시장의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건 대형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실적도 위쪽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확인하고, 그렇죠? 하이닉스 확인하고 삼성전자 확인하고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뭐 다 내려갖고 뭐 꿈틀꿈틀 꼼지락꼼지락 내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쵸?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시세가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차트가 뭐 이렇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종목을 잘못 잡잖아요. 20, 30%씩 물려요. 이런 거 한 방, 이런 거 한 방, 그쵸? 이런 거 한 방 맞으면 금방 깡통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기준이 되는 게 하이닉스다. 이번 해에는 원래 삼성전자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쵸 반도체 관련주들을 얼마에 잡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고가 매매만 진행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신고가 매매만 해요. 왜? 주도주는 신고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다 동일해요. 모두 동일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일합니다. 한미반도체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동일해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세가 그렇게 반영을 하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다른 데서 파봤자 답 안 나와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어떤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쵸?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오늘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그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시노펙스 볼까요? 자, 보세요. 신고가죠. 신고가에서 오늘 11%, 장중 고가가 23%까지 떴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신고가를 간 거예요. 시노펙스 실적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실적 안 좋아요. 그쵸? 안 좋아요. 시노펙스 시가총액 지금 4,300억이에요. 4,300억. 오늘 10% 이상 더 올라서 5천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5천억짜리 회사의 이익이 129억밖에 안 돼요. 밸류에이션 때려보잖아요. 이거 그냥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주가 더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 미래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내가 숫자를 정해서 거기다가 넣을 건데 그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싹 다 막고자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올려보면 오늘 뭐 시장이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레고캠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5% 이상 수익 구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세 종목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는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이 신고가 종목에 대한 호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네 종목이 나갔는데 네 종목 다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테크윙은 오늘까지 강세 중, 갤럭시와 머니트리 마찬가지,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급등했습니다. 그쵸? 오늘 내리지만 자 보세요. 12월 21일 그쵸? 12월 21일 정확하게 어저께 급등한 상황이 있고요. 어저께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다.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내용 때문이라 그래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쵸? 올려봐도 마찬가지예요. 한익스프레스, 한동훈 관련주 급등했죠. 어버브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단일가 거래 중입니다. 보세요. 어버브 반도체 여기 보세요. 12월 19일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갭상승 그쵸? 12월 19일 장 시작 전 신고가. 자, 모든 종목이 신고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원래부터 무료였는데 입장 인원을 늘릴 겁니다. 1000분까지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딱 1000분 다 찰 때까지 제가 무료로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간 남으면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연말 이벤트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쵸?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을지 이 내용까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간 되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그쵸?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반도체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높아요. 비싼 거 맞습니다. 왜? 적자니까. 적자인데 지금 이거 시가총액 100조씩 가잖아요. 뭐 재산이 많아서? 아니죠. 주식은 재산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에 빗대어서 주가의 상승폭 그리고 주가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권리금 같은 거죠. 내가 1년에 1억 버는 그 편의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의점이 1억 누가 나한테 준다 그러면 그 편의점 팔까요? 안 팔잖아요. 그렇죠? 권리금이 뭐 한 3억 4억 되겠죠. 그렇죠? 1년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러면 그 권리금에 대한 걸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멀티플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실적이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거다. 근데 지금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라고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실적 좋잖아요. 주가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이닉스를 토대로 내가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요.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를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반도체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담아놨는데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테슬라가 잘 팔려 반도체 수요 늘어나겠죠. 애플 잘 팔려 반도체 수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I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개화 시기에 들어왔어. 반도체 잘 팔리니까 하이닉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하이닉스 본다고 하이닉스 매수하나? 한미반도체 매수하면 되잖아요. 요런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 좀 힘들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뭐랄까요 좀 제가 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SK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렇죠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보낼 수 있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계속해서 이 신고가를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고가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한 3에서 5분 정도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